최근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정책이 있는데 바로 수도권의 데이터 센터 신규 허가 제한입니다. 이 한 문장만 딱 들으면 아니 데이터 센터 몇 개 좀 지방으로 보내는 게 뭐가 큰 문제라고 난리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지역 규제가 아닙니다. 사실상 한국의 AI 투자 속도 전체를 조절하겠다는 엄청난 결정이에요. 자, 왜 이런 초강수를 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냐?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수도권의 전력망이 이미 한계를 넘었기 때문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들어올 때마다 기존 산업단지 두세 곳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전력을 그냥 홀라당 써버립니다. 그러니 전력을 누구한테 먼저 줘야 할지가 국가적 현안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전에는 이런 고민 할 필요가 없었죠.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우리가 전기를 공급하는 능력이 훨씬 빨랐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반대가 됐습니다. 산업단지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죠.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은 지금 정체돼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송전망 신규 건설인데 지역 이기주의 때문에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AI와 GPU 데이터 센터 수요가 말 그대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한꺼번에 터지면서 수도권이 사실상 전력 만성 부족 지역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숫자로 좀 따져볼까요? 여러분, 네이버나 SK그룹이 엔비디아의 블랙 칩셋을 합쳐서 10만 장 이상 확보했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런데 그 10만 장을 돌리려면 전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감이 오시나요? AI 데이터 센터는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제조업 공장의 수백 배에 가까운 전력을 소비합니다. 예를 들어 H100 GPU 1만 장급 클러스트 단 한 개만 돌려도 중소도시급 전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냉각 장치, 네트워킹 장치까지 더하면 전력 소모는 2배가 됩니다. 지금 확보된 칩셋들을 다 운영한다고 가정하면 제주도 전체가 쓰는 전력의 절반 이상을 AI 데이터 센터 한 곳이 홀로 가져가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숫자가 바로 지금 한국이 마주한 끔찍한 현실입니다. 전력 인프라가 약한 나라에서는 AI 산업은 키우고 싶어도 못 키우는 분야가 돼버립니다. 지금 한국이 딱 그 상황에 들어섰습니다. 수도권은 송전망이 이미 꽉 찼고요. 지방은 송전망 인프라가 아예 부족합니다. 여기에 원전 신규 건설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죠. 이 상태에서 AI 데이터 센터 수요만 폭발하니까 전력 배분이라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다룰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력 문제 결국 누구에게 먼저 전기를 줄 것인가라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전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력 우선순위가 명확했습니다. 제조업 공장이 1순위였고 그 다음이 산업단지, 도시 인프라, 마지막이 데이터 센터였죠. 그런데 AI 시대가 오면서 이 순서가 급격하게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왜 흔들리느냐? 데이터 센터는 전력은 많이 쓰는데 반해 일자리 창출이나 생산의 기여도는 낮다고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제조업은 전력을 쓰지만 그만큼 고용이나 수출 기여도가 압도적으로 높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논쟁이 아주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몰아줘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AI 패권은 결국 속도전이니까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들을 우리가 유치 못하면 한국은 뒤처진다는 겁니다. 한국형 AI 생태계를 키우려면 전력 우선 배분이 필수라는 거죠. 제조업이 먼저다라는 반대 주장도 강력합니다. 수도권에 전력을 몰아주면 지방 산업단지의 공장 가동률이 급락할 수 있고요. 전력 인프라를 AI 한쪽에만 퍼주면 국가 균형 발전이 더 심각하게 무너진다는 겁니다. 결국 이 전력 논쟁은 한국이 AI 중심 국가가 될 것인가 아니면 제조 중심 국가로 남을 것인가 이 두 가지 국가 전략의 정면 충돌이 된 셈입니다. 정부가 공식적인 언급을 계속 아끼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던 간에 엄청난 후폭풍이 뒤따라올 게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이죠. 문제의 본질은 단 하나입니다. 전력 수요는 지금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는데 정작 공급은 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력을 보낼 수 있는 고속도로, 즉 송전망도 포화 상태고요. 전기를 새로 만들 발전소, 특히 원전 같은 것도 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세 가지 요인이 이번 사태를 아주 빠르게 가속화했습니다. 첫째,
데이터 센터 증가 속도가 정부의 기존 예측을 완전히 초과해버렸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데이터 센터는 클라우드 사업자 몇 곳의 시설 정도로만 인식이 됐었죠. 하지만 지금은 빅테크 데이터 센터는 기본이고요. AI와 GPU 전문 데이터 센터, 금융과 블록체인 데이터 센터, 자율주행과 로보틱스용 백엔드 센터까지 한국에만 2028년까지 60기 이상 신규 계획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 정부의 기존 예측치를 사실상 무력화한 공포스러운 속도인 겁니다. 둘째, 전력망 확충의 병목이 심각합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보다 전기를 보내는 송전망이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한국의 송전망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데다가 님비 현상으로 인해 신설이 지연되고 있고 지역별 수급 불균형까지 겹쳐서 확장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특히 수도권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신규 불가라는 충격적인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셋째, 전력시설 투자 부족이 누적됐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의 발전 설비 투자는 크게 줄었습니다.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으로 가면서 원전 축소가 동시에 진행됐고 신규 건설 계획들이 연달아 중단되는 일이 겹쳤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한국은 전기는 더 필요하지만 만들 곳도 없고 보낼 길도 없는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지금 논쟁의 가장 큰 뇌관은 당연히 수도권입니다. 한국 전체 전력의 거의 절반을 쓰는 공간이죠. 그런데 전력을 안정적으로 끌어올 송전망이 사실상 포화 상태라는 게 문제입니다. 수도권 전력망 포화가 왜 치명적이냐? 데이터 센터는 전력 사용량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단순히 변전소를 조금 늘리는 거나 기존 선로를 증설하는 땜질식 처방으로는 해결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AI 데이터 센터 한 곳이 소도시 하나가 쓰는 전력량을 그냥 통째로 빨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 정부 보고서에는 이런 섬뜩한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수도권은 추가 대규모 전력 수요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 이 결론 하나가 지금의 모든 논쟁을 불러온 결정적인 출발점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상황입니다. 전력이 없으니 수도권에 데이터 센터를 지을 수 없죠. 그러면 기업들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이미 두 가지 선택지를 검토하는 시나리오에 들어갔습니다. 첫째, 전력 있는 지방으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지방에는 아직 전력 여유가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경북, 강원, 충남, 전북 에너지 클러스터 같은 지역들이 AI 데이터 센터 유치를 위해서 이미 세제 혜택과 용지 지원, 그리고 송전망 개편안까지 준비하며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AI 데이터 센터 유치가 재정 및 인구 회복의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진짜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둘째, 더 무서운 선택지, 바로 해외로 나간다는 겁니다. 수도권 전력난이 장기화되면 한국 기업들은 이제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잉여 전력이 많은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같은 동남아 국가,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 같은 곳이죠. 이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전력 문제, 부지 문제, 그리고 탄소 문제 때문에 대규모 AI 센터를 해외로 분산하는 전략을 쓰고 있거든요. 만약 한국이 이 전력을 충분히 안정적으로 공급하지 못한다면 한국 기업들도 똑같은 선택, 즉 탈한국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11월 들어 가장 논쟁이 뜨거운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정부 내부 문건에서 데이터 센터 총량 관리 필요라는 문장이 나오면서 시장이 크게 술렁이기 시작했죠. 총량제란 말 그대로 허용 가능한 전력 총량 내에서만 데이터 센터 증설을 허가하겠다는 뜻입니다. 총량제의 장점은요, 전력망 붕괴를 사전에 막을 수 있고요. 지역 간의 전력 배분을 안정화시키고 제조업과 AI 간의 균형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단점도 치명적입니다. 한국의 AI 속도전이 급격하게 뒤처질 수 있고요.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경쟁력이 급감하고 국내 AI 기업의 성장을 제약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쉽게 결론을 못 내리는 이유는 AI 패권 경쟁이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국가 경제 구조 전체를 뒤흔들고 완전히 새롭게 짜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력 배분 논쟁의 핵심은 결국 하나로 기결됩니다. 제조업과 AI 중 누구에게 전력을 먼저 줄 것인가? 이 질문이 지금 등장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 한국의 전력 시스템이 얼마나 벼랑 끝에 몰려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제조업은 한국 경제의 뿌리입니다. 자동차, 반도체, 철강, 배터리 이 모든 산업은
전력이 단절되는 순간 생산 차질로 이어지고요. 이는 곧 수출과 고용, 무역 수지에 직격탄을 날립니다. 특히 반도체 생산 라인은 1초라도 전력이 끊기면 수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제조업계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전력 우선순위가 달라지면 한국 제조업 기반 자체가 흔들린다. 반면 AI는 이미 국가 경쟁력의 가장 중심에 서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AI의 심장과도 같죠. 전력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면 AI의 학습, 서빙, 클라우드 인프라가 그냥 멈춰버리고 이는 한국의 신성장 동력 전체가 흔들리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AI 기업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전력 제한은 곧 한국의 미래 산업 포기 선언이다. 하지만 이 제조업 대 AI 구도는 사실 잘못된 전제입니다. 두 산업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실제로는 서로의 성장을 밀어올리는 협력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속도가 곧 AI 활용 능력이고요. AI 경쟁력은 반도체와 부품 제조 경쟁력에 달려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확산도 결국 AI와 제조업의 결합을 통해서만 가능하죠. 즉,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나머지 하나도 결국 무너지는 구조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력 배분을 잘못했던 중국의 일부 지역에서 나타났습니다. 전기를 제조업에 몰아주니 데이터 센터가 무너졌고요. 그 결과 제조업의 디지털 경쟁력까지 함께 추락하는 결과가 이어졌습니다. 반대로 일본은 데이터 센터 확충과 제조업 디지털화를 동시에 밀어붙여서 둘 다 살아나는 흐름을 만드는 데 성공했죠. 결국 우리가 겪는 이 전력난은 일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은 전력 공급 확대 속도가 이미 산업 성장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 구조를 보면 전력 수요가 연평균 5%에서 7%씩 늘고 있는데 송전망이나 전원 확대 속도는 고작 2%에서 3%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 같은 초대형 수요는 한번 들어오면 10년 이상 계속된다는 특성이 있어 정책이 늦어지면 나중에 손쓸 방법 자체가 사라집니다. 이런 이유로 전문가들은 지금의 논쟁을 단순한 전력난의 전조로만 해석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전력난이 본격화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전문가들은 이미 한국이 3단계 위험 구조에 진입했다고 판단합니다. 첫째, 기업 이탈이 가속화됩니다.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않는 국가에는 대규모 첨단 투자를 유치하는 게 불가능하죠. 파운드리 공장, 배터리 기가 팩토리, 대규모 AI 센터 같은 시설을 가진 기업들은 전력 안정성을 투자 1순위로 봅니다. 둘째, 수도권의 성장이 정체됩니다. 수도권은 한국 경제의 50%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데 전력 제한이 걸리면 신규 산업 배치를 못하게 됩니다. 이는 일자리 정체, 기업 유치 경쟁력 하락, 부동산과 소비 둔화 같은 연쇄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에너지 가격 폭등 리스크가 커집니다. 전력 공급이 부족한데 수요가 폭발하면 결국 전기요금 인상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은 한국은 유연탄이나 LNG 가격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국가 전체의 비용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력난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전력난은 단일 변수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산업 구조, 인구, 에너지 정책, 입지 규제 등이 동시에 엮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법도 단기, 중기, 장기, 단계별로 구분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단기 해법은요, 바로 전력 배분의 우선순위 명확합니다.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산업별 전력 수요 예측과 배분 원칙을 투명하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제조업의 전력 안정성은 국가 기반 시설로 간주해서 흔들림 없이 지원해야 하고요. 데이터 센터는 지역별 부담을 조절하며 허가를 내주되 AI 기업 스스로 전력 사용량을 최적화하는 기술 투자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즉, 누가 우선이냐가 아니라 어디에 얼마나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를 공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중기 해법은 송전망 확충과 분산형 전력 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한국 전력 시스템의 가장 큰 병목은 발전 용량보다 송전망 부족입니다. 송전망이 막히면 전기를 만들어도 서울과 경기까지 보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는 수도권 송전선을 확충해야 하고 지역별로 전력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데이터 센터나 산업 단지 배치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여기서 분산형 신전력망, 즉 ESS, 에너지 저장 장치나 SMR, 소형 모듈 원전, 지역 열병합 발전 같은 것을 도입해서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높여야 합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는 전력망에 여유가 있는 지역으로 분산시키는 것이 이미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어가고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해법은 에너지 믹스 재설계와 AI 제조업 동시 성장 전략입니다. 전력난의 근본 원인은 수요 증가 속도가 공급 증가를 뛰어넘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전력 공급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원자력의 재활용과 SMR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하고요. 재생에너지의 질적 성장, 즉 개통 안정 기술을 중심으로 지역을 확대해야 합니다. 여기에 공장 데이터 센터, 도시 단위의 전력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전력 효율 혁신도 필수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략은 이것입니다. AI와 제조업을 경쟁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성장을 중폭시키는 구조를 만드는 것. 한국은 분명 제조업 국가이면서 동시에 빠르게 성장하는 AI 소비국입니다. 이번 전력난을 계기로 두 산업을 하나의 생태계로 묶어서 성장시키는 국가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번 논쟁은 단순히 전기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AI 인프라 경쟁, 제조업의 탈한국 압력, 데이터 센터 입지 규제, 지역 전력망 포화, 에너지 시스템 재설계, 산업 성장 패턴 변화, 이 모든 변화가 지금 한국의 전력 시스템이라는 한 지점에서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미국, 일본, 유럽은 이미 국가 전략 차원에서 에너지 정책과 산업 정책을 묶어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나라가 다음 10년의 제조업과 AI 시장을 가져간다. 이 공식은 이제 전 세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칙이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전력은 산업의 피와 연료입니다. 전기가 막히면 공장도, AI도, 물류도 모두 멈춰버리죠. 한국의 현재 전력 상황은 단기적인 충격이 아니라 구조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공급망 재설계가 시급하다고요. 산업 우선순위를 다시 정해야 합니다. 송정망과 전력 인프라가 국가 안보 수준으로 격상되어야 하고요. 제조업과 AI를 동시에 살리는 전략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번 논쟁을 단순한 기술 이슈로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전력난은 한국 경제의 미래 도약과 침체를 가르는 분기점이며 지금의 선택이 10년 뒤 한국의 산업 지도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세상의 이슈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저는 이슈와 이슈 채널의 행운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